이번엔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들썩였던 이 징계 정국. 이러면 오늘 모두 매듭 짓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종 언행으로 구설에 휩싸인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호 이렇게 4명의 의원이 잠시 후에 열리는 윤리위 전체 회의에 출석을 합니다. 징계 사안에 대해서 직접 소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르면 오늘 이 4사람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저의 소신은 절대로 내란 옹호 세력이 국회 주요직에 앉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소신이고 신념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초등학생들 이런 짓 안 합니다. 이걸 뭐 다른 당에 전화해갖고 이게 뭐 내란 잔당이니 그럼 이 당에 왜 있어요 자기가? 이거는 당연히 징계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번 실수는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그런 실수였다. 개인적인 입장은 선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 진종호 의원님, 돌려차기 한번 하죠. 부적절한 일하는 수식어로 끝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수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실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에서 어떤 식으로 몰아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또한 저의 행동이 국민들에게 반하지 않은 행동이었다. 당의 공식 후보가 있는데도 무소속 후보를 지원을 했고 단순히 말뿐 아니고 거주지까지 이제 확보해서 지원했다. 이런 정황이 있다. 이런 걸 빌어서 이제 강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윤리위에는요,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이죠. 김진주 씨가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잠시 들으셨죠? 돌려차기 한번 하지. 뭐 이 어처구니 없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한 선처를 요구할 예정이다. 김진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 본질이 훼손되면 안 된다. 내용에 집중해달라라는 차원의 이 선처 요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김진주 씨의 선처 호소도 있었는데 글쎄요, 오늘 4명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일단 뭐 장동혁 대표는 당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징계가 불가피하다라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논란이 된 분들의 행위와 그것이 사실관계가 좀 부합을 하는지부터 확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네. 조경태 의원이나 권영진 의원 문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 눈높이, 당원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윤리에서 최소한의 징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서범수 의원과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 돌려차기 발언은 굉장히 국민적 공분은 샀지만 본인이 선처를 직접 윤리에 출석해서 선처를 요구한다면 피해자가 그래서 윤리위원 개개인이 여러 가지 판단을 좀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당시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은 있지만 그것이 사실관계로 명명백백히 좀 드러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윤리위가 그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가 불가피할 거예요. 하지만 그 사실관계가 지금까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 저는 이 징계 자체도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역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윤리위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경태,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 중징계? 중징계라고 하면 중징계가 여러 논의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제명이나 탈당 권유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이 4사람에 대한 징계 이외에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징계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논란이 됐던 5.18 토론회를 개최한 이진숙 의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5.18)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는. 자, 이진숙 의원의 이 행사 논란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런데 징계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학술 행사였고 이진숙 의원도 행사에서 나온 발언들이 본인의 입장과 무관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준숙 의원이 여기에서 폄훼하거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징계하고 이런 사항들은 아니고요. 국회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경험이 좀 부족하면서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5.18의 정신을 우리 당의 구성원이 부정하고 훼손한다면 그것은 우리 당의 가치와 정강을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책임당원 3,700여 명이요. 이진숙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징계 심의를 앞둔 조경태 의원도 이 의원의 제명을 줄곧 주장해 오기도 했었는데요. 당 내에서 징계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결국 심의 테이블에 올라야 되는 건지 아닌지 일단은 징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이중잣대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징계 심의에 올리고 누구는 그냥 학술 토론회였으니까 넘어가겠다?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 역사적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러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재조명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현장에서 나왔던 그 발언들에 대해서 이진숙 의원은 단 한마디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의 이 상황을 뭐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그냥 장소만 제공했으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지금 이진숙 의원 제2, 제3, 제4의 이진숙 의원이 나올 가능성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들 속 이런 것들을 정리해내지 못하니까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장도혁 대표의 당권만 강화시키는 그런 윤리위로 기능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만큼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징계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진숙 의원이 현장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5.18 정신을 훼손할 생각이 전혀 없다. 본인은 그 정신에 대해서도 존중한다고 밝혔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다양한 의견을 좀 반영하고 싶다. 입체적으로 학술적으로 조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모조리 징계를 하다 보면 정당에서 뭐 어떤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짧게 송영훈 대변인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그런데 다른 모든 걸 다 떠나서 당 수석 대변인이 누구에 대해서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위는 엄밀히 말해서 당원상 독립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윤리위가 누구를 어떻게 징계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짚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국민의힘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윤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징계 대상 리스트에 올라가 있죠. 오늘 그 기준이 나왔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당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징계 요청을 검토해 처음 기준을 세운 겁니다. 장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대한가미래 의원 25명은 징계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복적, 조직적, 지속적으로 당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징계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여지는 남겼습니다. 한 의원은 반복, 조직, 지속의 기준이 뭐냐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윤리위에 제소된 징계안은 60여 건. 재보궐선거에 나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도와 대상에 오른 친한계 의원, 그리고 조경태 의원 등에 대해선 기준을 밝히지 않아 징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윤리위는 조만간 추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잠시 후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바로 국민의힘 내부의 대규모 징계를 검토하기 위해서인데요. 당내에 접수된 징계 요청,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징계해 주세요라고 접수된 건수가 약 50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징계를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이 대상자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포함돼 있는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내에 긴장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세훈 시장은 줄곧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들을 해왔죠. 이 내용이 원인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유세하셔야 되잖아요. 대표를 부르실 건지. 그 얘기 좀 그만해. 선거 마지막 며칠 남겨놓고는 서울에 출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일정 짜는 친구들이 그거 피해 다니느라고 신경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 현상에 다 당대표가 관여를 하는, 정치하면 싸움꾼들로 이미지가 각인이 돼 있는 이런 현상이 개선이 되려면 굳이 당대표가 필요한가? 원내대표는 충분히 당이 운영이 되는데. 방금 들으셨던 이 발언, 과연 당의 당대표가 필요한가? 원내대표 중심으로 원내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발언이 바로 당대표를 부정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징계 요청서가 접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유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바로 장동혁 당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6.3 지방선거 재선거 요구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다. 이것도 징계 요청 사유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극적으로 역전승해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 과연 내가 당선이 다 됐는데 이걸 가지고 재선거를 하자라고 동의를 했어야 된다? 그런 논리가 되는 건가요? 저 사유는요. 네. 그 당에서 정한 게 아닙니다. 당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검토해 주세요로 한 요청서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즉 당원들이 보기에는 재선거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지라고 궁금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윤리위에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윤리위에서 그 사안이 과연 징계 사안이 될 것인가라고 심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인 건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해서 이게 징계 사유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인의 역량으로 당선됐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본인이 역량으로 어쨌든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재선거 요구 나온 거에 대해서 당에서는 당 대표가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지만 이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거든요. 네. 당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 답을 요구한다 또는 당의 공식 입장을 거부한다, 부정한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네.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 개인 의견을 냈다고 해서 징계 사유 된다? 제가 보기엔 약해 보인다 말씀드리고요. 오세훈 씨 입장에서는 차기 어쨌든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 지도부와 차별화되는 전략, 즉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장동혁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한동훈 의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거기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1등 주자인 장동혁 대표를 좀 공격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을 징계해 주세요라고 징계 요청서가 접수가 돼서 윤리위 전체 회의가 열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징계한다라고까지 가는 거는 그건 비약이다. 일단 검토를 하는 단계일 뿐이다. 이런 설명이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이번 징계 대상자에 포함된 중진 의원들은 그럼 또 어떤 이유로 징계 사유 검토에 들어갔을까요? 굉장히 다수의 중진 의원들이 포함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논란이 역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지금 접수된 징계 요청서들입니다. 보면은 이 다 국민의힘 윤리위에 요청 접수가 된 내용들인데 저 중에요. 당내 최다선인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죠. 조경태 의원이 포함됐고요. 또 4선의 한기호 의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복당과 더불어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게 지금 징계 사유 검토의 이유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사유 검토 차원이지 실제 징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대변인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렇게 중진 의원들도 그럼 그런 단계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징계가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징계 정국을 지금 노리는 게 아니냐, 획책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이 징계 자체를 지금 검토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뭐가 미숙해 보이냐면 사실 당의 분현상을 노출시키는 게 굉장히 미숙해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윤리위가 이것을 공개한다거나 또는 공개 자체를 어떻게든 하지 않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뭐든 다 어떤 당원도 어떤 다른 당원을 징계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건 네. 뭐 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게 공개되고 오세훈은 어떤 사유고 누구누구 중진들이 있고 하다 보면 나중에 징계가 실제로 되든 안 되든 간에 네. 징계 정국이다. 당 지도부가 이게 징계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해서 한동안 이 당의 분열성이 좀 다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어쨌든 그걸 노리지 않으면 네. 차라리 당 지도부가 윤리위에 이런 거 공개하지 말고 내부에서 검토한 다음에 검토 단계 이후부터 공개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당의 분열성을 막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징계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징계 사유를 검토하고 뭐 이런 이유가 공개되고 이러면 당의 분열상만 지금 내보이게 되는 게 아니냐, 치부만 드러내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런 징계 정치, 징계 정국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의원은요. 괴기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앞서 징계 요청서 저희가 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렸지만 대부분의 이유가요. 6.3 지방선거 당시에 한동훈 당시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징계 논의 1순위가 바로 친한계가 그 타깃이 될 거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무소속 후보를 응원하러 왔다. 함께 치킨을 먹고 있다라는 제보가 빗발칩니다. 제정신입니까? 닭다리 하나 하시죠. 괜찮습니다. 닭 들어가는 배는 따로 있나 보네. 6월 3일 이후 이 선거가 끝나더라도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연명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노이즈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런 세력이 보수 정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징계 대상으로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어차피 이 모든 결정은 독립기구인 윤리위가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어떠한 계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잘 판단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동훈 의원은요. 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구체적으로 언제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고 어떤 범위와 수위로 결정될지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독자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태, 김재석, 우재준 뒤에 숨어 있다가 당내에서 지도부를 공격할 때는 맨 먼저 나와서 혁신과 대안, 미래라는 이름으로 명분 없이 지도부 흔드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한계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반장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친한계만 타겟이 아니다. 반장계. 저는 처음에 얼뜻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반장동혁계. 그러니까 장동혁과 반하는 입장과 장동혁을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은 아마 다 징계 대상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을 한동훈 의원이 한 거예요.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아까 언급한 의원들 몇몇 이름을 대면서 지도부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반장계라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 구성원분들이 상당히 다수일 텐데 그분들을 다 징계하는 건 사실상 법원의 가처분으로 가져가면 징계의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지도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던지고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냈다라고 해서 이걸 처벌하고 징계를 할 수 있는 당원 당규는 아마 다른 당에도 없을 겁니다. 다만 그런 문제의식은 장 대표가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고 보좌진을 파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거를 자당의 후보가 패배하고 무소속 후보가 이기도록 하는데 힘을 보탠 의원들과 관련해서 일단 징계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징계 정치 국면으로 가면 안 된다고 흘려버리고 마는 것이 맞을 것인가? 이게 당으로서는 전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제1야당입니다. 100석의 의석을 가진 공당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강을 잡지 않고 그냥 가는 게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또 당원들의 요청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이게 친한가 친장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렇다면 이건 법원으로 가처분으로 가져가도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런 제동은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징계 수위를 고르면서 징계 수순에 나아가지 않을까 좀 짐작됩니다. 그 말이 참 와닿네요. 이게 기강이 서지 않으면,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 버릴 경우에 추후를 생각했을 때는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선별해서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징계를 해야 될 사람이 분명하다라는 거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지금 찾기 위해서 오늘 윤리위 전체 회의가 열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런 징계 국면을 두고 원로죠. 조갑재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징계에 대해서 겁내는 의원들이 아마 없을 거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전부 다 날 보고 내한테 징계 좀 해줬으면 내가 나중에 훈장 되겠다 아닙니까? 겁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또 법정으로 가면은 아마 판판이 깨질 겁니다. 김종혁, 배현진 이게 다 법원에서 깨졌는데 그걸 주도했던 윤리위원장 그 자리에 있잖아요. 이런 무능한 윤리위원장을 앉혀가지고 또 그 사람 손으로 또 징계를 한다면은 이거는 일종의 사이코 드라마예요. 자, 김종혁, 배현진 뭐 이런 사례처럼요. 법원에 가면 또다시 기각돼서 돌아올 거다. 자, 그래서 겁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지금 조갑재 대표의 분석인 건데 실제로요. 친장동혁계 인사들도 이번 징계 정국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는 말이 또 흘러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아까 그랬죠.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징계 대상이 되는 사람은 명확하게 징계를 해야 한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기강을 잡으려고 했는데 징계 대상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한다고 징계가 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 아닌가요? 글쎄,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게 두렵다고 한다면 이번에 퇴원하고 나온 이후에 첫 일성으로 당의 기강을 잡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되는 그런 의원들을 대상으로 징계 전차는 반드시 밟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아마 경중의 차이를 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배현진 의원이라든가 김정일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 사례가 있죠. 표현의 자유가 정당의 존립에 기초가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의 그런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장동혁 대표라든가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했던 인사들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경징계로 아마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경고라든가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만 한동훈 당시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던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중징계 결정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아마 법원은 저는 아마 다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박민식 후보가 그 당시에 부산 북갑 후보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해당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 분명히 있죠. 네. 이것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당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원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근거와 명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중징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법원의 판단도 아마 당의 그런 판단과 결정을 존중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원칙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상벌은 원칙이 참 중요합니다. 공정해야 되잖아요. 네. 똑같은 사안에서 이쪽은 벌을 주고 이쪽은 벌을 안 준다. 즉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배현진 의원이나 고동진 의원이 가서 한동훈 후보를 적극적으로 찍어달라라고 유세한 적은 없어요. 닭을 먹었죠? 네. 좋습니다. 이걸 징계한다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하얀 옷을 입은 무소속 기초단체 의원을 후보를 적극적으로 찍어달라고 유세를 했어요. 그건 동영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경중을 따졌을 때 같은 무소속을 지금 지원을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또 더군다나 지난번 대선 때 우린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로 만들었는데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당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정현 지금 전 공천관리위원장 가서 대변인했어요. 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때 당시에 문제 삼았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저는 이게 불공정하다, 원칙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대변인님 아까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그 50여 건에 대해서 다 징계를 하지는 않을 거다. 경중을 가려서 이게 횟수가 많거나 중한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평론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경중을 가리는 잣대 자체가 지금 이 불투명하다라는 거잖아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의 결과를 또 낳게 될 거다. 그 얘긴데요. 증거가 명백한데 어떻게 그게 불투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진정호 의원 같은 경우는 보좌진 3명을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유튜브 방송에 파견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죠. 그리고 배현지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니까는 자기 SNS에 부산 북구갑 주민들 감사 드립이 됐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박민식 후보를 떨어뜨려줘서 감사합니다. 이 말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저렇게 같이 후보와 함께 다니면서 응원합니다. 악수하고 구호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찍어달라 그 얘기가 아닙니까? 같이 알겠습니다. 다니는 그 자체가 찍어달라 그 행위인데 그것을 그냥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그렇고요. 징계가 두렵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갑재 씨가. 근데 그렇다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왜 저렇게 직접 나서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의대를 갚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자기 진영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징계가 두렵기 때문에 거꾸로 한동훈 후보가 알겠습니다. 직접 나서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윤리위에 징계 요청서가 접수된 단계이지 아직 뭐 징계가 구체화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윤리위의 전체 회의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징계 얘기에 대해서 여권 이 패널들 두 분이 다 징계를 하라고 요구를 하셨거든요. 목소리를 내셨거든요. 민주당에서 내부에서 또 징계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쪽 패널 두 분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확인해 보시죠. 예, 국민의힘이 지금 다시 징계 정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이야기했었죠. 문제가 되는 발언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징계 대상자의 이름이 오른 3명 누가 있을까요? 볼까요? 예. 조경태 의원과 진종호 의원 그리고 권영진 의원입니다. 박덕흠 국회 부의장의 낙선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경태 의원, 그다음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선거를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진종호 의원, 그다음에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던 권영진 의원, 이 3명이 이제 징계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과연 이제 징계가 어느 정도로 나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 굉장히 강한 어조로 당의 기강을 잡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당을 쇄신하고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저는 혁신과 대안, 미래라는 이름으로 명분 없이 지도부 흔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반드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계를 검토하면서 징계 요청이 들어와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징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 당 쇄신하고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오늘 제가 아침에도 뭐 어디 강경 보수 유튜버 보니까 저 3사람 꼭 찍어가지고 반드시 출당 뭐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당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꼭 저 3사람밖에 없는 것인가? 제가 앞서도 얘기했을 때 잣대와 기준이 항상 좀 같이 적용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당내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당원 당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3사람 다 당원 당규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3사람이 다 갖고 있는 공통점은 이른바 당 지도부와는 거리를 두고 당 지도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무소속인데 당이 아닌 사람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이거 당원 당규 위반이다 주장할 수 있죠.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이 후보가 선출됐는데 당 밖에 있었던 한덕수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가장 최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수석 대변인이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이정현 전 의원이었어요. 그 수석 대변인이 지난 지방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 장동혁 대표가 귀하게 모시고 간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가져왔던 사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럼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또 어떻게 지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사실은 그 잣대에 대한 기준들이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지난날 장동혁 지도부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징계해서 제명하고 당원권 정지했는데 결국은 배현진 시당위원장 같은 경우는 시당위원장이 역할을 못한 상태로 한 달인가 그 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됐는데 법원의 판단을 통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빠지고 있고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숙청한다고 그게 영이 쓰고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요. 예. 장동혁 대표를 대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장동혁 대표가 지금이라도 교정하고 바로잡아야 될 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쳐내는 데서 절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은 좀 장동혁 대표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장 대표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나를 계속 흔드는 세력이 있다. 네. 아니, 나는 그렇게 흔들어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는 징계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은 아닐까요 혹시? 역사에서 교훈을 좀 배워야 되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꼼꼼하게 지난날의 지도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당 지도부를 온전하게 정말 잘합니다. 우리 당대표라고 얘기했던 그 당시 지도부와 당원들이 있었는지 역대 어느 지도부인지 간에 지도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들은 정당 민주주의에서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제가 장동혁 대표 전에 지도부만 3번 해봤는데 예. 제 경험상으로 장동혁 대표 흔드는 정도도 아니에요. 이 정도는. 제가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지도부에 있을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메시지를 쏟아져 예. 나온 적이 있었고 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의 후보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을 돕겠다고 밤에 갔던 사람들이 수두룩백백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네. 징계했느냐? 다 하나씩 품어 안으면서 마지막에 대통합의 기로 가게 됐을 때 당은 더 크게 승리했죠. 예.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자, 여기 보면 아까 3명의 징계 대상 후보 중에 멱살잡이 사건의 주인공인 권영진 의원이 있죠. 정점식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 사과를 했고 받아주겠다는 뜻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징계 대상에 들어가 있죠.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저의 은행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제 부족함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대표님께서도 또 제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셨고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그런 실수였다.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인격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탈당은 생각하고 하지 않으실까요? 생각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께서 저를 방문을 하셔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저 역시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 앞으로 최고위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조금 지켜봐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당사자가 사과를 했고 그 사과를 피해자가 받아들였습니다만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된 거죠.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징계만이 능사냐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면 권영세 의원도 고소고발로 가는 게 정치권에서 이게 너무 흔한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정아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당에 쓴소리를 하는 권영진 의원을 콕 집어서 이 징계 대상에 구겨 넣은 느낌이다. 물론 일부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는지 논쟁거리는 있지만 권영진 의원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맞는 해석일까요? 아니 근데 징계 대상이 하필이면 당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거나 또 친한계 의원이거나 이런 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예. 권영진 의원도 지금 이런 멱살잡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대형과 미래의 주축
그 멤버로서 당권파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도 하고 물러가라. 당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왔던 그 의원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징계 대상으로 지금 그 거론된 3명의 의원이 전부 다 지금 그렇게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던 인물들이잖아요. 예. 참 공교롭다. 이게 과연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정말 한 건가 아니면 의도가 있는 것인가라고 저희는 제3자적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권영진 의원 뭐 징계해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던 최고위에서는 당시 그래도 또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던 우재준 최고위는 또 없는 가운데 또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정치의 사법화를 늘 여야 할 것 없이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 당내에서 이제 물론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아들이고 이해한다고 했다 손치더라도 그 멱살잡이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치는 좀 정치로 풀어가는 맛이 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예.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게 뭐 당 지도부에서 나온다고 하는 최고 수위의 뭐 탈당이나 뭐 제명이나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라는 생각에는 저는 좀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뭐 제명이랄지 이런 거는 또 아마 의원총회에서 의결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3명 다 현역 의원이니까 만약에 셋 다 최고 수위의 어떤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의총에서 과연 이분들을 그런 수위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탈당이나 제명까지는 조금 너무 무리한 요구이고, 무리하다. 예, 뭐 당원권 정지 1개월, 2개월 이런 정도로 본인이 또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결론 내는 게 그게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김광상 변호사님. 지금 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원래는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명이 그만둬서 5명밖에 안 남았어요. 당대표나 당에 대한 단순 비판 징계가 대상이 아니나 의도성을 갖고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이거는 예외로 할 수 있는 거다. 징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성명서가 나왔어요. 우종환 윤리부위원장, 황경성 위원. 자, 윤민우 위원장, 정경욱 윤리위원, 당대표에 대한 충성맹세형 징계 기준 발표에 대해 사과해라. 당대표 충성맹세가 친한계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당과 대표를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가 김광석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사법부인 거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징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당원권 정지나 탈당이나 뭐 여러 가지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윤리위가 국민의힘 지도부 장동혁 대표와는 뭐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당대표가 임명하는 자리여서 입김이 있다고 봤을 때 자, 국민의힘이 지금 106명인가요? 108명인가요? 지금 몇 명이죠? 어쨌든 3분의 1 이상은 하고 있으니까 한 2~3명 날아가도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은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치려면 이번에 본보기로 몇 명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원래 이제 징계윤리위원회랄지 이제 당무감사위원회는 뭐 아까 말씀드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니까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까지 윤리위원회고 당무감사위원회 어떤 행태를 보면 이 당권파의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다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징계, 뭔가 징계의 기준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징계를 해가지고 결국 배현진 의원이랄지 김종혁 최고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다 받아들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또 내용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이 자신의 어떤 리더십이랄지 그런 걸로 이걸 돌파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징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징계 정치라는 어떤 신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징계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윤리위원회 7명인데 2명 사퇴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징계위원장, 윤리위원장하고 윤리위원을 선정할 때는 당권파가 자기들이 가장 자기의 성향에 맞는 사람을 임명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 내부에서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내부의 어떤 반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징계위원회 자체가 지금 아직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두 번째는 지금 아까 3명 나왔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권영진 의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권영진 의원 잘못한 거 맞죠. 아무리
뭐 불만이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식의 행동에 보였으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걸 빌미 삼아 가지고 지금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권영진 의원은 사과를 했고 어떻게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정점식 의원은 이제 거의 용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개별적인 문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제명까지 지금 지도부는 어떤 사람들이죠? 당권파들 아닙니까? 이 나서 가지고 이게 과연 제명까지 하고 탈당 권유할 사안이냐? 이건 제가 볼 때는 과도해도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그 이유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상임위 배치표를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정대식 원내대표 친한 사람, 친윤, 찐윤, 그다음에 당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알짜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국토부 산자의 정무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알짜 상임위를 한 번 하면 다음에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데 2번 하는 사람 있고 3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어디 뭐 강원도 어느 지역은 뭐 과방에 다 몰려 있고 뭐 또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또 초선을 친윤인 초선을 또 알짜 상임위에 배치하는. 그래서 권영진 의원이 이제 본인은 행안위가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행안위를 원래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치표를 보니까 모두 찐윤하고 당권파 당직자들이 알짜 상임위를 다 독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화가 나서 불만을 토로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언쟁이 있었던 거죠. 뭐 정지식 원내대표는 이건 뭐 내가 할 사안인데 왜 간섭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저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권영진 의원이 뭐 근본적인 거 잘못한 거 잘못했죠. 이제 맞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뭐 탈당 권유랄지 제명하는 그런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저는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조경태 의원은 뭐 친한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포용해야 된다, 한동훈도 품어야 된다, 뭐 이런 입장. 진종호 의원 당연히 그런 것 같고 또 권영진 의원도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이걸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뭐 연결 꼭 시키진 않더라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한동훈의 복당은 좀 당분간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미 뭐 어렵다는 걸로 결론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런 방식으로 징계를 통해서 한동훈 개 의원을 포함한 반대 세력을 제압하려는 시도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벌써 이제 돌아보면 1년 가까이 징계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배현진 시당위원장, 김종혁 최고위원, 최근에 이제 이 세 분까지 다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의원과 가깝고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를 비판해 왔죠. 근데 이제 징계 정치가 이제 일반적인 언어로 지금 통용은 되고 있지만 징계면 징계지 징계 정치라는 건 없죠. 지도부 장동혁 대표의 권력을 독단적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징계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오래는 못 갑니다. 얼마나 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기강 잡는다고 해가지고 말 많고 여러 가지 있는 뭐 국회의원들이 그 목소리에 언제까지 주눅 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밀어붙이려고 하겠지만 이제 그 후과까지도 아마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실제 이분들에 대해서 최고수준의 징계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이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던 친한계 인사들이 윤리위에 제소가 됐습니다. 해당 행위라면서요. 자, 한동훈 전 대표는 해당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해당 행위라고 맞받았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당협위원장 10여 명이 지난주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대구를 방문한 친한계 인사들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제소된 인사는 김예지, 박정훈, 배현진, 안상훈, 우재준, 정성국, 진종호 의원과 김경진 당협위원장 등 총 8명입니다. 국회 필리버스터와 당사 압수수색 중이었는데 제명된 인사와 함께 정치적 세를 과시한 건 해당 행위란 이유입니다. 한 전 대표는 해당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해장 행위 아닐까요? 장동혁 대표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을 위해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대선 경선 때
당적을 가진 채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친한계 인사들은 오는 7일 한 전 대표의 부산 방문도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짜 분위기가 오히려 이거를 막 징계하고 탄압하고 이러려고 하면 반대로 좀 힘을 실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장동혁 대표도 동행 의원들에게 경고장을 날린 상황. 한 전 대표, 배현진 의원에 이어 추가 징계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최순혜입니다. 조경태 의원, 권영진 의원, 서범수 의원, 진종호 의원, 비당권파 4인에 대한 오늘 징계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심의입니다. 국민의힘의 8월 일정을 보면요. 오늘 윤리위 회의, 목요일에 최고위, 최고위에서는 당협위원장 재공모 대상, 시기, 대상,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된다고 합니다. 23일은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입니다. 장 대표 취임 1주년에 맞아서 당협위원장 재공모와 또 비당권파 4인방에 대한 징계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상했던 거잖아요. 징계 정치로 어떤 자기의 현재 상태를 모면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그립을 강화하겠다는 저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어떤 리더십 그리고 뭔가 여론의 지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저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징계 정치로 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사실 비당급파 4명인데 뭐 물론 그중에 이제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뭐 더군다나 토론회에서 뭐 돌려차기랄지 이런 것은 잘못된 건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제가 볼 때는 징계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이제 징계의 수위를 한번 봐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최근에 이준석 의원이 국회에서 5.18과 관련된 거 했습니까? 자, 5.18과 관련된 이미 역사적으로 다 재조명됐어요. 5.18 민주화 운동이고 전두환이 광주에 선량한 시민을 학살한 사건은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자체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소유 사태라고 하면서 오히려 소요를 일으켰던 그럼 이준석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사실은요. 지금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대상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4명하고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할 생각이 없다? 개인의 어떤 학술대에서 발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퇴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에서 바른 소리 했던 사람들은 심의를 하겠다? 이건 전형적인 이중잣대인 거죠. 그러니까 징계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욱더 명확히 드러난 저런 사안이라고 봐요. 뭐 징계하겠죠. 하지만 뭐 제가 볼 때는 뭐 특히 다음 총선에서 어떤 출마를 할 수 없는 그런 중징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근데 그때까지 뭐 장동혁 대표가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 치하에서 징계를 받는 것은 저는 훈장이 될 수 있다 보고 장동혁 대표 밑에서 징계를 받는 것은 다음 총선에서는 가점을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5.18에 대한 포럼을 개최한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감론을박 이야기가 많습니다. 5.18 성역되는 게 바람직한 일인가라며 5.18은 이제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는 얘기까지 나왔던 토론회를 주최한 이진숙 의원, 책임당원 3,700여 명이 당 윤리위에 이진숙 의원을 제소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제소한 겁니다. 제명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려라. 원내대표 행사 취소 요청도 묵살하지 않았느냐. 당 전체가 5.18 폄훼 세력을 낙인 찍히는 프레임이다라고 당 자체에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당 대변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당 차원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학술 행사였고 이진숙 의원도 행사에서 나온 발언들이 본인의 입장과 무관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까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 목소리를 냈고요. 당 차원에서는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 검토는 없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당권파 4인방에 대한 징계 그리고 이진숙 의원에 대한 조치가 좀 다른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당내에서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김종훈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도 완전히 이중잣대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진숙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당에서 제명시키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이런 국회의원과 함께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2019년에 대해 유사한 토론회에서 뭐 북한군이 오고 지만원 씨 뭐 그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또 확실하게 징계를 했어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이런 그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7년 만에 국민의힘이 얼마나 역사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얼마나 반헌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5.18 정신에 대해서 헌법 전문 수록하자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도 동의를 했어요. 이번에 개정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 국민의힘 당원당규에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뭐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짚고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김영삼 정권에서 5.18 특별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 정신을 계승해 오고 있는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간혹 불쑥불쑥 이렇게 5.18 폄훼나 이런 부분이 일어날 때마다 반성하고 사죄도 하고 당 차원의 징계도 하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의 모습은 아예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의 현주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 토론회가 5.18에 대한 이 명확한 폄훼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미 그런 얘기를 해왔던 뭐 소요다, 전두환의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게 문제 없다,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반헌법적인 태도이고 몰욕사적 태도라고 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뭐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다, 뭐 토론할 문제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미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또 법적으로도 이미 평가가 끝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말고 할 뭐 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대상이 아닌 거고 다 규정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자꾸만 이게 퇴행적인 모습 또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이런 모습 때문에 장동혁 대표 체제에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면 국민의힘이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른바 징계 이중잣대 논란인데 징계 당사자인 조경태 의원은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리위는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제1 해당 행위자인 장동혁 대표 이진숙을 제명하라. 신조 의원, 전 의원, 윤리위가 이진숙 건을 다루지 않으면 당권파 하청 기구임을 자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징계 이중잣대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징계권을 남용하니까 징계 정치라는 비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누가 봐도 이건 뭐 특정 정파적 이해에 같이 하면 징계하지 않고 자신의 반대하면 징계하는, 그러니까 징계를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엔 당장 제명감이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야 어디를 막론하고 5.18 문제만큼은 이제 더 이상 역사적 평가 문제라든가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토론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그 전신 정당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힘 정치인이 5.18을 자기 정치의 어떤 수단으로, 자기 세력 결집의 수단으로 사용했다가 그 다음에 꼭 지도부 또 광주 가서 엎드려 절하고 눈물 흘립니다. 아마 이진숙 의원을 이번에 징계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바뀌는 또 지도부 또 광주 가서 엎드려 읍소하겠죠.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이제 광주 시민들 또 국민들은 그런 국민의힘의 모습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요. 저는 이번 사안이 이진숙 의원 개인의 어떤 일탈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징계하지 않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습까지 보면서 이제 더 이상 5.18을 가지고 운운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완벽한 불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장 징계하는 것이 맞는데 결국에 본인의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징계를 개시하고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 좀 안타깝고 그 결론이 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진숙 의원의 입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리에 앉아주세요. 어떤 국회의원은 5.18이 성역이냐는 질문에 예, 성역 맞습니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성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부로 침범하거나 건드릴 수 없는 지역 또는 문제라고 정의를 한다면 5.18이 과연 그런 영역이 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라고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앞서 이 캘린더 일정 다시 한번 볼까요?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이 23일이에요. 앞선 당협 재공모 대상 시기 대상 방식 이것도 당내에서 시끌시끌하던데 구상차님 좀 어떤 겁니까? 제가 지금 당협위원장을 맡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당협위원장은 당헌 협의회에서 선출을 하죠. 예. 그러나 그건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간편하고 또 줄여서 대체의 경우 당협위원장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보관은 전체 당협위원들을 다시 투표 혹은 선거를 통해서 재임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당협위원장을 소위 물갈이 하겠다. 물갈이 하겠다. 뭐 꼭 물갈이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당원 전체 의견을 물어서 당협위원장을 만들겠다.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는. 근데 역대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현역 당협위원장은 공천 때 가서 그간의 그 성적 혹은 당선 가능성 이런 걸 가지고 공천 때 더 좋은 사람을 영입한다든지 혹은 당협위원장이 오랫동안 그 지역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그 공천을 줘서 다음 선거 총선에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맷으로 해왔거든요. 근데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곤란한 게 제가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이 당협위원장 재선임이 혹 그 장동혁 대표의 그 뭐라 그럴까요? 대표 연임에 이용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많은 우려들이 이 언론이나 혹은 당협위원장 현역 당협위원장을 통해서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그 소위 이 대표의 그 대표직을 연명하기 위해서 지구당 위원장을 뭐 다시 선출하겠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과연 오늘 국민의힘의 이 징계 국면과 관련해서 윤리위의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